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2024 유아임용 1차 시험에서 또다시 완벽한 적중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와, 이번 문제 왜 이래? 이번 시험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적중 사례들을 제가 한 문제 영상을 찍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문제 적중은 이제 제가 차차차차 계속해서 지금도 올려드리고 있지만 계속 올려드릴 것이고요. 전체적인 적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공부하라는 대로 하시면 많은 선생님들도 바로 막 이렇게 둘러 고생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정말 지름길, 직선 코스를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왜 적중을 했는가? 어떤 적중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시험 출제 방식을 본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일단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세부적인 문제의 적중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틀은 방향의 적중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내비를 부산으로 맞춰놓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부산으로 내비를 안 맞춰놓고 저쪽에 평양을 내비를 맞춰놓고 간다. 이러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자 한다면 목적지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공부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아서 둘러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코스를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이지선 유아임용의 적중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적중은 먼저 출제 방향의 적중입니다. 크게 출제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답형 문제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면 돼. 유아임용은 외우면 돼. 이러면서 맨날 두꺼운 책, 문제를 풀면서 외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두꺼운, 헉헉대는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외우신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번에 다 시험장 들어가셔서 정말 눈물 흘리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두껍게 왜 할까요? 내용을 모르면 두꺼워져요. 선생님들도 서답식 답안도 써보셨죠? 모를 때 길게 쓰죠. 자, 뭐가 뭔지 모를 때 무조건 두껍게 하는 겁니다. 수험서가 왜 두꺼워질까요?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잘 모르면 내용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게 했다가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논리적인 어떤 흐름도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두꺼운 책을 열고 한번 보세요. 장과 장 사이, 절과 절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봐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쓰는 사람이 모르고 썼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임용의 책은 일단 얇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출제 방향은 서답형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두꺼운 기본서를 막 논리적인 체계도 없이 갖다 붙여놓고 내용도 이해도 안 되고 무조건 외우래요. 자, 그런 두꺼운 책을 쓰는 곳에 가보면 특징이 설명을 안 해줘요. 내용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외우래요. 그렇게 해서는 이젠 안 돼요. 사고형 시험이 계속해서 시험에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이제는 9급 공무원 시험도 암기형으로는 안 낸답니다.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줄곧 암기시험이었어요. 공무원 시험하면 암기시험 이렇게 이제 직결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암기식 시험의 대명사였던 9급 시험조차도 암기시험으로는 안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임용고사는 우리 임용고시는 유아, 초중등 모두 다 이제 서답형, 사고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침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잘못된 정보, 그런 거짓 정보를 흘리는 분들이 참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거짓된 정보를 선별하지 못하고 듣는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고생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는 서답형 문제만이 답이라고 제가 누차 외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5천 문제를 숙달시켜 드렸어요. 어떻게? 완전 서답형 문제로. 자, 서답형 문제 5천 문제 풀고 들어가신 선생님들, 이번 시험장에서 쾌거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만 맞추겠구나, 내가 연습한 대로 됐구나, 그런 기쁨을 맛보고 저한테 전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자, 선생님들, 사고형 서답형 문제가 아니면 이제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고 이러고 나면은 유아교사는 많이 뽑을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직 사고형, 오직 서답형 문제예요. 자, 두꺼운 책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선생님들, 그 두꺼운 책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피 끓는 심정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에 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이주호 장관이 나와가지고 방송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링크 시켜서 다 걸어놨어요.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주호 장관의 말입니다. 노량진 학원에서 임용시험을 암기식으로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 올해 1월부터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노량진을 비롯한 수험가에서는 나 하나 살자고, 강사 하나 살자고 수험생들한테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젠 안 됩니다. 올해 시험 보셨잖아요. 아직도 두꺼운 기본서 밤잠 안 자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그거 외우고 들어가십니까? 뜻도 모르고. 도저히 시험 문제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합격의 관건은 서답형 문제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올해 방향을 정확하게 예견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도 단답형 외우고 계십니까? 선생님, 정말 선생님들의 인생이 저는 행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고형, 서답형 문제가 아니면 답은 없습니다.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예견했던 대로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관건은 바로 서답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을 예견해 드렸어요. 이 서답형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뭐였냐 하면, 국가교육과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합격해서 시험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9 개정누리과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2차는 우르르르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나왔고요. 1차도 2019 개정누리과정에 충실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고시문만 외우고 들어가신 분 많이 계십니다. 자, 논술시험 딱 배웠어요. 논술시험지, 올해 2024 유아임용 1교시 논술시험지를 딱 펴보고 이지선 유아임용의 수험생 선생님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와, 나만 맞추겠구나, 우리만 맞추겠구나. 왜일까요? 저희는 완전 2019 개정누리과정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 논술 충분히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지선보다 문제가 쉽네? 내가 배웠던 이지선 교수보다 문제는 쉬운데? 완전 2019 개정누리과정이네? 이러면서 답을 다 써내려 가셨어요. 선생님들, 2019 개정누리과정에 충실하라, 이거 정말 말씀드렸거든요. 자, 저는 한 권으로 끝내는 해시리, 이런 교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2019 개정누리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고시문만 외우는 걸로 안 되고 응용 문제 많이 풀고 논술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방향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19 개정누리과정의 방향대로 1차도 2차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024, 2025, 2026 계속해서 모든 임용시험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선생님들, 두꺼운 기본서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라, 기출만 봐라, 이런 말은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선생님들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2024 유아일명 1차에서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꼭 이 방향대로 공부하십시오. 자, 어떻게? 서답형 문제, 고급 사고력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 개정놀이 과정에 정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의 행복을 정말 저는 기원합니다. 빨리 시험 붙으셔야 기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방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2024 유아일명 시험에서 특별히 논술부터 교육과정 AB, 논술부터 교육과정 AB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적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수많은 문제를 풀되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장 가서 기본서 회독 몇 초에 하나 몇 분에 하나 그거 시험 봅니까? 회독한 거 외운 거 답하라 뭐 이런 거 시험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기본서 회독 시험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평소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볼 거랑 똑같이 연습해야죠. 그런데 시험 보는 거는 문제 푸는 건데 계속 두꺼운 기본서만 외우다니 왜 시험하고 다른 연습을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고 특별히 서답형 문제 또 요즘에 나오는 그런 문제 스타일 이런 거대로 집중을 했더니 저희는 한 문제 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적중했어요. 자,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문제를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강의실에서 풀어본 그대로 시험장에 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자, 선생님들, 두꺼운 책 외운 거 시험장에서 과연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문제 풀어본 거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기억이 날까요? 게임이 안 되죠. 두꺼운 책 읽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풀어본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는 100%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공부하시고 많은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얇은 암기장 책이 있습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물론 기본서도 있지만 기본서도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저희는 얇은 기본서로 그거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요. 저희는 이 암기장을 1월부터 반복해서 외울 뿐만 아니라 문제도 1월부터 풉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장은 저희가 음원 파일도 제공해 드렸어요. 강의 음원 파일. 강의 음원 파일 어떤 건지 아시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얇은 암기장을 약한 저희가 190여 페이지의 암기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해서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막 적중 엄청 합니다. 얇은 책인데 두꺼운 책이 안 나오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두꺼운 책에서 안 나오고 190장 얇은 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0장도 외우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월부터 외우게 해드려요. 계속 반복해서 음원 파일로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강의해드리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왜 안 외워지겠습니까? 두꺼운 책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혼자서 막 씨름하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선생님 손잡고 저절로 쉽게 외워지도록 제가 함께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음원 파일 190여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줄여드렸지만, 그런데도 여기서 시험에 우르르르 나오지만 두꺼운 책에서는 안 나와요. 190페이지에서는 정말 나와요. 이번에도 델그란트 같은 거 두꺼운 책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요 딱 있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암기장 그냥 외우시는 거 힘드실까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해드리고요. 그걸로도 부족하실 것 같아서 암기장 음원 파일을 드립니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꺼운 책 빨리 버리세요. 선생님들의 인생이 길어져요. 인생이 암흑의 시간이 길어져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암기장 음원 파일 그대로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직선 코스를 알려드리는데, 일단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대로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제 방향이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됩니다. 출제 방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고급사고형 서답식 문제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것도 서답형 문제.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도 문제 풀 줄 몰라요. 아예 몰라도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기만 하면 저절로 풀려집니다. 자, 그래서 서답형 문제,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예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후회하십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뒷목 잡고 나오시고 싶습니까? 자, 첫 번째는 출제 방향 중에서 서답형 문제. 또 하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하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단답식은 아니고 구성주의. 하나의 정해진 답이 아닌 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시려면 길은 이지선 유아이명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수험가에서는 지금 유아이명 다른 수험가에서는요, 누리과정 모른대요. 가르치는 분이 자기는 누리과정 모른다는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잘 아시려면 이지선 유아이명밖에는 길이 없어요. 누리과정은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아니 국가교육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합격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이지선이 아니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길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문제도 길은 이지선 유아이명밖에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워낙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논술부터 교육과정 AB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적중 다 했는데,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는요, 일반인이 낸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돼요. 기출은 기본적으로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적중이고 지름길, 공부하는 지름길을 바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꺼운 책을 버리시고 얇은 암기장, 거기서 시험 문제가 우르르 다 나왔으니 음원 파일까지 드리는 이 암기장 책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유아이명 시험은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25 유아이명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선과 함께라면 적중하는 그 방향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지선이 제시해드리는 길대로 공부하신다면 쉽게 빨리 지름길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선 강사가 선생님들께 이 유아이명 공부 방법, 유아이명 공부의 지름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길대로 공부하셔서 꼭 빨리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